20년을 놓고 봤을 때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정도 자녀를 위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대박 내주는 주식을 물려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중소형주인데 나중에 되면은 대기업이 될 어떤 기업을 찾아서 물려주고 싶은 거잖아요. 저는 권하지 않아요. 왜 권하지 않냐면 저도 결혼을 하고 언젠가는 자녀를 낳을 텐데 네. 요즘 보니까 뭐 20살 미만 자녀한테는 10년에 2천만 원씩, 미성년 자녀. 미성년 자녀한테는 10년에 2천만 원씩 비과세. 그러면 이제 20살까지 태어나서부터 하면 4천만 원까지 되는 거죠. 그러면은 4천만 원이란 돈이 20년 동안, 근데 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시간에 기대어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4천만 원을 현금으로 그냥 바로 주기보다는 주식으로 주면 어떨까? 주식도 주고, 하여튼 그 4천만 원에는 세뱃돈이나 학자금 지원, 용돈, 이거는 포함 안 되는 거거든요. 계좌 이체를 통해서 이렇게 주는, 그러니까 생활비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합해서 4천만 원이라는 거니까, 그 개념은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주식만 사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친구가 재테크는 주식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어릴 적부터 공교육을 대신해서 부모가 채권도 좀 사줘야 돼요. 그래서 채권 시장의 변동성도 함께 겪게 해주고, 그리고 좋은 주식을 사서 증여해 주는 거 참 좋은데요. 사서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안 돼. 그것도 잘못된 걸 가리킨 거야. 사서 미국 시장도 똑같아요. 정말 그 제너럴 일렉트릭을 1970년대 사가지고 물려줬다. 이건 에디슨이 만든 회사니까 얘가 망하겠어? 미국에서 최고고 시가총액이 뭐 메디 안에 들고 망했잖아요. 10분의 1토막 났어요. 또 애플도 한때는 진짜 망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시가총액 2위 기업이 됐지만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오늘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기업의 주식을 사주되 관리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부모가 살 때, 이제 애가 2살 때 이렇게 사줬다 쳐요. 우리 육아일기 쓰는 것처럼 애를 위해서 투자일기를 써주는 거야. 너 오늘 이제 돌 됐어. 돌 기념으로 아빠가 애플 주식 한 주를 네 계좌로 사줬어. 근데 아빠가 애플 주식을 사준 이유는 모바일 시대에 얘가 엄청나게 성장할 것 같다는 전망을 가지고 있어. 라고 적어 놓고 사준다. 그런 다음에 5살이 됐어. 5살이 됐더니 애플이 AI 생태계에서 못 따라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못 따라가. 그러면 그때 교체 매매를 해주는 거예요. 4년 동안에 네가 이제 5살이 됐고 해마다 내가 애플 주식을 한 주씩 사줬는데 합해서 4주가 됐어. 원래 사줄 거 한 주 포함해서 5주에 해당되는 거를 아빠가 교체 매매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으로 바꿔줬어. 바꿔준 이유는 애플이 그동안 너무 이제 많이 더 올랐고 돈도 많이 벌었고 앞으로 AI 생태계가 산업혁명 몇 배 가는 파급을 끼칠 거라고 아빠는 생각해. 그래서 내가 이 주식을 네 계좌에 사줬어 라고 적어놔야 돼요. 그래야 애가 나중에 그걸 보고 투자를 제대로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니한테 줄 돈 전체 중에서 한 10% 정도는 내가 국채를 사줬어. 국채를 사줬는데 요즘 금리가 무슨 전 세계 위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5%까지 급등하길래 찬스인 것 같아서 내가 국채를 투자해 줬어. 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애한테 나중에 애가 가령 사춘기를 지나고 성인이 됐을 때 투자 일기와 함께 그걸 건네주면 애가 그걸 보고 뭘 느끼겠어요? 따뜻한 사랑도 느낄 것이고, 투자라는 거는 사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끝없이 조정을 하고 리밸런싱을 하고 세상 변화에 맞게
변화시켜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낄 거고, 주식만 왕창 질러서 되는 게 아니라 채권을 그렇게 20년간 운영했으면 1.05 곱하기 20승이거든요. 채권 수익률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식에서 운용한 수익률하고 채권에서 늘어난 금액이 어쩌면 비슷해져 있을 거예요. 장기적으로 글로벌 펜션 펀드들이 채권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이유가 오래 지나놓고 보면 채권 수익률하고 주식 수익률이 거의 붙어요. 그래서 채권도 나쁘지 않은 투자 대안이니까 그렇게 훨씬 주식보다가 채권을 훨씬 더 많이 투자하죠. 글로벌에서. 그래서 그런 투자 일기를 함께 쓰면서 증여하셔야 돼요. 몇 년 전에 해마다 왜 그 설이 가까워지면 신문에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을 추천한다면 네이버 40만 할 때 다 네이버 물려준다고 그랬어요. 아마 그때 가장 높은 표를 받았죠. 그러면 그때 만약에 내가 애드 계좌에 네이버를 물려줬다면 교체 매매를 한 걸 기록을 남겨야죠. 네가 원래 이제 7살이 됐어. 2년 전에 리서치 센터장들도 그러고 비대면 세상이 끝없이 갈 것 같아서 내가 네이버를 샀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때가 버블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요 네이버를 팔아서 똑같이 플랫폼을 하는 기업인데 주주 환원율도 높고 글로벌 패권적 지위를 가진 아빠가 교체해 줄 거야 라고 그렇게 써놔야 된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인데요. 너무 앞에 잘 말씀 주셔서 이게 앞선 1교시 때 말씀 주셨던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짤 때 어떤 기업을 좀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나라를 해야 되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자녀고 20년이라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럼 우량주로만 해야 되나 이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10년 뒤에 가격이 그대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좀 기업들을 바꾸라고도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정도 자녀를 위한 포트폴리오 20년을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대박 내주는 주식을 물려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중소형주인데 나중에 되면은 대기업이 될 어떤 기업을 찾아서 물려주고 싶은 거잖아요. 저는 권하지 않아요. 왜 권하지 않냐면 그런 기업을 찍을 수는 있어요. 고를 수도 있고 또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이 20대에 자녀 계좌에 찍혔을 때 그 자녀가 아까 제가 투자 일기 찍어서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20대 나이에 갑자기 진짜 20억이 돼버렸어. 그 자녀의 남은 인생이 과연 올바르게 갈까요? 저는 안 갈 것 같거든요. 오만 나쁜 짓 다 하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여할 생각은 안 한 채로 부모한테 진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받은 그 20억이 애의 남은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애에게 투자를 잘못 가르칠 수 있어요. 투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끝없이 노력하고 세상과 맞춰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불구하고 그거를 몽땅 어떤 중소형주 하나 그걸 왕창 사서 배를 엄청 불리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애에게 투자는 확률은 낮지만 제가 주식을 보는 눈이랑 애가 보는 눈이 다를 건데 저는 한 30년 있으면 죽을 건데 애가 그때 성년이 돼서 잘못된 투자 습관을 배워서 걸핏하면 어디 중소형주, 테마주 몰빵해가지고 그냥 가자 이로 망해요. 망한다고요. 다만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비중으로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가령 아주 큰 기업을 한 주식 전체 비중의 한 80%를 사줬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앞으로 대박날 기업, 그 기업을 5% 정도 한 4종목을 사줬다.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중소형주가 크게 오를 수 있는 게 이건 진짜 로또랑 비슷해요. 확률상 그렇습니다. 저는 앞으로 막 성장이 크게 있어 보이는 어떤 스몰캡을 살 때는 정말로 비중을 작게 가져가요. 그래야 오랫동안 그걸 쳐다볼 수 있어요. 비중이 크고 한 방으로 내가 올해 안에 3년 안에 내 재산 2억이 20억 되게 한번 배팅해 보자. 그리고 주식이 참 그 유혹을 많이 느끼는 게
지나간 궤적을 보면 그런 기업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그 꿈을 꾸시면 안 돼. 그 꿈을 꾸는 순간부터 폐가 꼬여. 폐가 꼬여. 1년에 30%. 그리고 대박 내는 거는 비중을 작게 가져가서 없어도 된다 싶은 비중을 가져가서 그걸로 20배 먹고 30배 먹고 그런 걸 추구해 보는 거. 그거조차도 세상 변화에 맞게 자꾸만 조정하고 미세 조정을 하면서 가셔야 돼요.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쉬는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